80 넘은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깐 걷는 건 괜찮은데 계단만 보면 무릎이 움찔해. 그 말에 고개 끄덕이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무릎이 찌릿하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산책하던 길이 점점 짧아지며 느끼는 서글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무릎 통증 미리 알고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방법은 수술 없이 무릎 통증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망가진 무릎을 살리고 고통 없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다리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철우입니다. 무릎 하나만 30년 넘게 진료해 왔고 지금도 진료실에서 수술 대신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회복하시는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릎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74 조영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앉을 때도 무릎을 부여잡고 천천히 앉으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매일 1시간씩 걷습니다. 건강해지려고 걸었는데 왜 무릎은 더 아픈 걸까요? 엑스레이를 보는 순간 답은 나왔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거든요. 운동을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걷는 방법이었습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라 믿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걸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걸었느냐입니다. 조영자 어르신처럼 매일같이 열심히 걸었는데도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무릎 살리는 걷기 비결 지금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으로 무릎 연골은 3배 더 빨리 닳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처럼요. 걷는 방법만 바꿔도 무릎 통증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걷기 원칙만 실천하시면 수술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병원에서도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무릎을 살리는 걷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걷는 것입니다. 무릎을 살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발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착 닿게 걷거나 앞꿈치에 힘을 주고 걷습니다. 이렇게 걷는 습관이 오래되면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훨씬 커집니다. 그 충격이 바로 연골을 닳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발뒤꿈치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발바닥 중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굴리는 것.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천천히 체중이 흘러가는 느낌으로 걷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무릎에 가는 충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조영자 어르신도 그동안 발바닥을 한꺼번에 툭 내리며 걷고 계셨습니다. 10회 넘게 매일같이 무릎을 때리듯 걸어오신 겁니다.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조용히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체중이 천천히 발가락 쪽으로 넘어가는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한 가지입니다. 발 뒤꿈치를 쿵 하고 박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조용하게 걷는 게 정답입니다. 걷는 건 매일 하시죠? 그 걷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무릎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폭을 줄이기입니다. 빠르게 걷기 위해 일부러 보폭을 넓히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보폭이 클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다리가 멀리 뻗어 나갈수록
체중이 무릎에 실리는 각도도 틀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무릎 연골이 한쪽만 닳게 되고 결국엔 무릎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할까요? 자신의 발 길이만큼만, 딱 그만큼만 내디드세요. 처음에는 걸음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이 바로 무릎을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이건 단순히 느리게 걷는 게 아닙니다. 짧고 정확하게 걷는 법입니다. 또 하나, 보폭이 줄면 체중이 더 고르게 양발에 분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무릎에만 부담이 쏠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의식하며 걷는 것입니다. 무심코 걷는 습관은 쉽게 돌아갑니다. 하루에 단 10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의식하면서 정확하게 짧은 걸음으로 걷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걸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걷는 것입니다. 팔과 무릎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 전체 균형을 잡는데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거나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걷습니다. 이럴 경우 상체가 고정되면서 하체, 특히 무릎에 체중이 집중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 무릎에만 압력이 쏠리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관절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상체와 하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팔을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어깨에서부터 흔드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팔을 흔드는 또 하나의 장점은 보폭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듬이 생기면 짧고 안정적인 걸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릎도 편안해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린 채 손을 배꼽 높이에서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걸을 때마다 팔이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무릎을 살리는 호흡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걸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무릎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금 신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딱한 밑창의 운동화, 뒤축이 납작한 실내화, 밑창이 얇은 슬리퍼, 이런 신발들은 걷는 순간마다 충격을 그대로 무릎에 전달합니다. 무릎 관절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조금의 충격도 매일 반복되면 연골이 훨씬 빠르게 닳습니다. 그럼 어떤 신발이 좋은 걸까요? 뒤축에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신발 뒤꿈치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꺼질 정도로 부드러운 재질이 좋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앞코가 살짝 위로 말려 있으면 더 좋습니다. 걷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체중 이동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발이 발에 딱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헐거우면 걷는 동안 발이 움직이고 그 불안정한 움직임이 무릎 관절에 계속해서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조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발끝이 경직되면서 보행 전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신발을 바꾸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무릎 관절을 위한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지금 신으신 신발 한 번만 다시 살펴보십시오. 무릎이 아프다면 발 아래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걷는 시간과 장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많이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무릎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안전하게 걷느냐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걷기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에 피로만 쌓입니다. 30분도 처음부터 한 번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씩 3번으로 나눠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걷는 장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은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에 강한 충격을 줍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관절 안쪽이 쑤시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능하면 흙길이나 잔디길, 공원 산책로를 선택하십시오. 바닥이 부드러울수록 무릎이 받는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하나, 경사로는 피하셔야 합니다. 내리막길은 체중이 고스란히 무릎 앞으로 실리기 때문에 연골이 닳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코스는 바닥이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원 둘레길 같은 곳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걷는 것도 습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좋아지기 위해 많이 걷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걷는 것, 그게 무릎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5가지 걷기 방법, 실천하시면 분명 무릎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 통증을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음식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평소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분 중에도 무릎 통증이 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 몸 안에 염증이 쌓인 상태에서 계속 무릎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76 김정희 어르신이 계십니다. 걷기 운동도 잘하시고 자세도 아주 바르게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무릎 통증이 계속되셨고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점검한 건 식단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빵과 커피를 드셨고 간식으로 과자와 떡을 즐기셨습니다. 밀가루 음식과 단 음식. 이게 무릎 속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식단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무릎은 바깥에서 움직이는 관절이지만 그 상태를 결정짓는 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염증과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릎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 회복을 돕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속 염증을 줄이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에 안 좋은 음식은 밀가루, 설탕, 기름,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릎에 좋은 음식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관절 안쪽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릎이 시리거나 날이 흐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께 좋습니다. 하루 한 잔 따뜻한 생강차를 저녁 식사 후에 마셔보세요. 무릎이 편안해질 뿐 아니라 밤의 숙면까지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 삼치 한 토막이나 고등어 조림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영양제도 좋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하루 10걸음이라도 발 뒤꿈치부터 닿게 걷는 연습을 해보시고 보폭을 줄여보세요. 팔을 흔들고 쿠션 좋은 신발로 바꾸시고 흙길을 찾아 천천히 걸어보세요. 저녁엔 생강차 한 잔, 식사엔 생선 한 접시. 이렇게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지금 느끼는 무릎의 통증 분명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무릎이 편해지면 계단이 쉬워지고 걷는 길이 넓어지고 세상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무릎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무릎 건강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한 무릎으로 손주와 손잡고 걷고 싶은 여러분을 노우지 해백과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